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교사 하창원입니다. 저는 취업지원 간의 사업체 그리고 현장 실습 개발 및 관리에 대한 내용과 취업지원 간의 취업지원과 특수교사의 활동 우수 사례 그리고 취업지원 간의 활동에 있어서 유의사항을 장애 이해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장애 학생의 현장 실습 및 취업 개발과 관리는 학생들의 현장 중심 교육 진행과 최종적인 취업 및 직업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수 취업처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 관계 형성을 통해 장애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 그리고 학생들의 성공적인 진로 직업 교육 및 전환에 대한 성공적인 날개를 달아주는 취업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장 실습과 취업처 개발 및 관리는 다음과 같은 취업 지원 3단계 과정 중 하나로 지속적인 학생 및 업체 관리를 통한 장애 학생 취업 역량 강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취업 희망자 정보 수집 단계로 각 학교별 현황 및 취업 희망자를 파악하여 취업 현장 실습 가용인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취업에 성공한 졸업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취업의 롤모델을 제시하고 각종 직업 체험 학습을 통해 학생, 학부모, 나아가 특수교육 교원의 현장 실습 취업 마인드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현장 실습 및 취업처 발굴 단계로 특수교육 현장의 실습 및 취업 가용 인력에 대한 기업 대상 홍보 강화와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습 및 취업처를 발굴하고 학생 상담을 통해 관련 내용을 산업체와 학생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취업지원관은 장애 학생의 실무 능력 향상 및 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해 산업체가 필요한 자격 조건을 갖추었는지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3단계는 장애 학생 취업 역량 강화 단계로 취업 지원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학생의 수준을 비교하여 산업체에 학생 매칭 작업을 하고 필요한 관련 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체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실습을 포함한 취업 절차, 추수 지도에 이르기까지 관련 절차와 서류 등의 작성 및 보관을 지원해야 합니다. 먼저 현장 실습, 취업 발굴 및 사전 답사 단계입니다. 취업 지원관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취업 포털 사이트, 지역 일자리 센터, 장애인 고용 관련 기관 등의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지역사회 사업자 현황에 대해 항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 학생 현장 실습 및 취업에 대해 기업체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장애인 고용 지원에 대한 자료를 산업체에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체를 발굴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취업 상담을 통해 얻은 정보를 산업체와 단위 학교에 제공함으로써 기관 간 정보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 주도 취업 연계형 현장 실습의 경우 진행 중에 있거나 진행이 가능한 사업체의 목록을 준비해야 하며 시, 군, 구청의 장애인 일자리 관련 부서와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일자리 사업의 정책 연계가 꼭 필요합니다. 직무 분석과 현장 실습, 취업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내용으로는 학습 중심 현장 실습 운영을 통한 취업 연계를 위해 학교와 산업체가 공동으로 협약을 통해 학습이 포함된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현장 실습 프로그램 및 계획에는 필요한 직무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훈련 목적 및 목표, 교육 훈련 내용이나 방법 또는 교육 훈련 장소, 교육 훈련 대상과 기업 현장 교사 배치 등을 포함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학습 중심 현장 실습의 모체가 될 수 있는 직업계고 현장 실습 운영 지침에는 사전 직무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지도 점검 및 평가 등으로 전체 실습 시간의 30% 이상을 교육 시간으로 배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취업 및 실습 가능 직종 분석과 업종별 장애인 고용 가능 직무 개발을 통한 창의적 일자리 마련이 필요합니다. 사업체 사전 답사의 실시는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산업체 형태, 업종, 주소, 홈페이지 이와 같은 주요 정보 파악이 필요하며 과거 및 현재의 실습생 채용 여부 및 규모, 실습생이 수행 가능한 직무 확인 및 산업체 실습 수요를 분석해야 합니다. 다음은 현장 실습 산업체 적절성 평가 단계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특수학교 또는 학급의 교육과정과 관련성을 점검하고 실습 중 활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포함한 교육 내용과 실제 실습에서의 적합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체벌 사업주,
산업재해다발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과 같은 유해 사업장이 아닌지도 꼭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장애 학생의 안전이나 건강 등에 대한 위험 요소는 없는지를 살피고 기존 현장 실습생의 평가 또는 만족도를 참고하여 더 좋은 내용의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교육과정과 관련이 없는 일용직, 단순 아르바이트 및 인력 파견 업체의 현장 실습은 엄격히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과 근로기준법 65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해 위험 업무 가능성을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실습 및 취업처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취업 지원 간의 주요 역할에 대해 살펴보면 산업체 평가를 위한 현장 실습 운영 관련 제반 서류, 주수지도 관련 서류를 비치 보관하고 평가 자료 및 정보를 특수교사 또는 사업체 담당자들에게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산업체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평가에 대한 기준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합니다. 취업지원관은 해당 학교 실습 관련 시설 및 물품의 기능 및 성능을 사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유지 또는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취업지원관과의 데이터베이스 공유를 통한 취업 매칭 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 실습 평가회를 통한 업체 관리로 해당 취업처의 현장 실습 완료 및 학생 중도 복귀에 따른 평가회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생 만족도, 권익 침해 등 현장 실습 운영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업체 관리 정보에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학생 만족도 조사 실시는 산업체 및 실습 프로그램 등에 대한 학생 만족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현장 실습 결과를 차년도 학교 현장 실습 운영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취업 가능 산업체의 현행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현장 실습 및 취업이 가능한 업체 리스트를 제작하고 현장 실습 가능한 업체 또는 취업처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수지도를 통해 지속적인 산업체 관리를 해야 합니다. 먼저 주수지도를 위한 현장 방문 점검단을 구성, 지속적인 지도 점검에 나선과 동시에 현장 실습 및 선취업 학생의 경우 졸업 이전까지 출근부로 출결을 관리함으로써 관련 서류, 정빈 서류의 보관 및 관리를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학기 중 채용 전환, 즉 노동 계약이 되더라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는 학생 신분임을 감안하여 과도한 노동이나 위험 직무에 배치되지 않도록 주수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후관리 기간은 준비 기간을 제외하고 졸업 후 3년이 기본이며 사후관리 대상자의 진로 상황에 따라 실행 시기를 3단계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의 단계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계별 적용 기간은 사후관리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절하여 운영이 가능하며 학교나 정부기관, 사업체의 취업 매칭 및 정보 교류를 위한 전략적 협업 간담회를 운영하며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지원관과 특수교사의 사업체 발굴 및 현장 실습에 대한 협력 우수 사례에 대한 동영상 내용입니다.
다음은 취업 지원 간의 활동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장애 이해의 관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주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취업 지원 간의 노력으로는 장애 유형별 특성 및 학생의 개별적 사항에 대해 사전 정보를 제공하여 원활한 취업 적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장애 학생을 직장 동료로서 대할 수 있는 사업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기적인 장애 이해 교육 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 영역별 직업 특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먼저 발달장애 학생에 대한 특성으로는 일에 대한 적응이나 습득 기간은 오래 걸리지만 일단 일에 익숙해지면 정확하고 끈기 있게 일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에 대한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이 제공되는 환경을 제공해야겠습니다. 또한 환경 변화에 민감하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갖지만 초기에 적절한 지원을 통해서 원활한 직장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겠습니다. 또한 발달장애 학생의 경우 고도의 집중적이고 반복 작업을 요하는 핸드픽, 택배 분류와 같은 발달장애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각장애 학생의 직업 특성 이해입니다. 시각장애 학생의 경우 정보 수집, 비언어 의사소통, 보행 등의 어려움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다른 감각이 발달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 훈련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각장애 학생들의 장애의 원인, 정도, 시기 등에 따라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각 특성에 맞는 보조기기 지원과 업무 보조원 지원을 통해 다양한 직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겠습니다. 청각장애 학생의 직업 특성 이해입니다. 청각장애 학생의 경우 화상전화기, 소리 증폭 장치, 핸드폰 문자 메시지 등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 지원을 통해 대부분의 직종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청각장애 학생들이 수화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메모나 혹은 입모양을 보고 의사소통을 하는 청각장애인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를 통해 직업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산 현장의 단순직, 기수직 등에서 많이 근무하였으나 최근에는 청각장애인을 보완할 수 있는 보조공학 기기 등을 활용하여 컴퓨터 관련 전문직과 사무직 등으로 청각장애인의 취업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체장애 학생의 직업 특성 이해입니다. 지체장애 학생의 경우 지체장애 편의시설의 확충과 재활공학의 발달로 지체장애인의 취업이 매우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보조기기를 사용하면 이동을 하거나 컴퓨터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 지원이 필요합니다. 언어장애를 동반하는 뇌변변 장애의 경우 강직 정도를 고려하여 직무를 배치해야 하며 동선이 짧고 앉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직종에 적합하며 출퇴근 시간을 고려한 근무지 선정의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 현장에 배치된 취업지원관은 사실 특수교사의 직업교육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이 주된 임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특수교사와 달리 취업지원관은 사업체를 관리하고 지속적인 유관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보된 주요한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러한 적극적인 사업체 관리나 유관관계 형성을 통해서 장애생들의 취업처 개발 그리고 현장 실습처 개발과 같은 주요한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취업지원관 여러분들의 사업체 발굴이나 현장 실습처 개발에서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으로는 먼저 우리 친구들이 졸업 이후에 나아갈 곳이 아무래도 지역사회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인프라를 잘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휴민트라고도 합니다.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 친구들이 나아갈 곳이 어느 곳인지 또는 일을 할 수 있는 사업체는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청, 구청, 시군, 구청에 있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담당자 분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 적극적인 스킨십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정부주도 취업 연계 현장 실습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 우리 취업지원관 선생님들께서 학교 이외에 사업체로 나가서 현장 발굴이나 학생들 지수 지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학교 밖 활동에 대한 어떤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우리 특수교사 선생님들과 협력을 많이 해야겠지만 분기별 또는 월별로 주수지도 또는 사업체 견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체 방문이라든지 발로 뛰어서 학생 현장을 방문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교 밖 사회는 이제 학교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졸업 이후에는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능하면 유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또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특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위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그러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이런 사회적 기술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를 좀 강화시킬 필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